다음 주장을 읽고 잘못된 점을 찾아봅시다. 안녕, 난 준호야. 내가 우리 반 친구들 10명을 조사했더니 그림 그리기보다 글쓰기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 그렇다면 우리 학교 5학년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보다 글쓰기를 더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지? 잘못된 점을 발견했나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사한 10명의 의견이 5학년 전체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뒷받침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조사 대상도 너무 적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글을 읽고 근거 자료의 타당성 평가하기입니다. 교과서 216쪽을 펴고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이라는 글을 읽어봅시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밑줄을 그어가며 읽어주세요. 밑줄 그을 준비를 마쳤다면 출발합니다.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 최근 한 매체에서 연예인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번진 아이돌 열풍 때문이다. 몇 년 전에는 꿈이 요리사인 초등학생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요리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의 발전에 따라 프로게이머를 희망 직업으로 뽑은 학생이 대다수였을 때도 있었다. 직업은 생활수단이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유행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 실제로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한 학생을 면담한 결과 요즘에는 연예인 대세이다 라면서도 사실은 한 해에도 여러 번 바뀌는 희망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털어놓았다. 직업의 선택은 유행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특기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다른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이끌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후회만 남을 것이다. 또 이것저것 유행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시간도 빼앗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과 관련해 직업평론가 땡땡땡씨와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회에 어떤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실이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직업은 미래에 자기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직업으로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도 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행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특기를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고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장과 근거를 잘 찾아보았나요? 그렇다면 217쪽을 봅시다. 2. 유행에 따라 희망 직업을 바꾼다면에 사용한 면담 자료를 평가해 봅시다. 이 글에 사용한 두 가지 면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자료가 더 적절한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면담 자료는 각자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았나요? 그럼 아래 표의 두 자료를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각각 누구를 면담한 것인가요? 자신의 꿈이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학생입니다. 직업 평론가입니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한 해에도 희망 직업이 여러 번 바뀐다는 고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용한 근거 자료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자료 1과 자료 2 가운데 더 믿을 만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자료 2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군요. 이렇게 면담 자료를 평가할 땐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첫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가? 둘째, 믿을 만한 사람, 즉 전문가의 말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따져보면 적절한 면담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3번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설문 자료를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을 아래 표에 정리해 보세요. 표와 그래프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빈칸에 적고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조사 대상은 우리 반 친구들입니다. 조사 범위는 32명입니다. 응답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연예인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글쓴이의 반 친구들입니다. 네, 자료를 보고 잘 정리했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근거 자료가 믿을 만한지 출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가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사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결론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아래 제시된 두 개의 자료는 앞에 나온 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출처가 정확해야 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조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 조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도 모릅니다. 그럼 아래 자료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까닭은 주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직업은 학생이 희망한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근거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당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의견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을 가져야 근거 자료로서 의미가 있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무의미한 근거 자료가 되겠고요. 그럼 근거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입니다. 출처가 믿을 만한가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적절한가입니다. 네,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면서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그럼 6단원에서 실시할 토론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설득될 수 있도록 뿅뿅뿅, 쿵쿵을 들어 말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타당한 고기, 배고파 보이네요. 타당한 근거입니다. 네, 자료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상대가 설득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 시간 토론할 때 잘 적용해 보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한 그대, 설득의 제왕으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그럼 이만 뿅.